오늘 서핑 영상 리뷰는 무브스 메소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5 exercise you will regret ignoring in 10 minutes라는 영상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 무브먼트에 대해서 유튜버가 이제 무브스 메소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브스 메소드 기준으로 AI한테 서퍼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 분석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음, 서핑을 하는 동안에 브라질 서핑 코치 중에서 그 애니멀 무브먼트를 이제 가르치는 코치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애니멀 플로우 또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그 지금 무브스 메소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족 보행 걷는 것, 뛰는 것을 잘하지만 우리가 기는 것 그런 것들을 잘 하지는 않는데 보통 네 발 달린 어 파충류부터 시작해서 깨구리 같은 아니면 곤충도 마찬가지죠. 네 발 이상의 귀뚜라미라든지 심지어는 뭐 플릭, 벼룩 같은 것도 엄청난 그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외에 또 동물들 기준으로 따지면 고양이 같이 그 아주 몸이 가벼운 관절도 좋고 이런 이제 동물들의 어떤 움직임이 그 부상 방지와 그다음에 사전 훈련 과도한 동작을 해야 되는 서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전 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퍼들의 서핑 스팟은 주로 샌드 비치가 많아요. 락 비치도 있겠지만 샌드 비치가 많다라는 거는 그 해변이 그 하나의 그 서핑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고 서핑한 후에도 스트레칭해서 몸을 풀 수 있는 좋은 장소다. 그러니까 루틴을 만약에 여유 있게 서핑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해변에서 서핑하기 전에 이제 미리 그 서핑 타이밍이 만약에 뭐 오전 10시다 그러면은 오전 9시부터 여유 있게 시작하면 1시간 정도는 웜업 시간을 해변에서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핑을 11시에, 10시에 시작해서 한 12시에 끝냈다.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해변에서 또 스트레칭을 하고 마무리하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코스를 가져가면, 서핑 부상 방지도 되고, 서핑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루틴을 잘 만들어서 하면 좋다. 그리고 넓은 해변에서 이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뭐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모래, 어차피 이제 모래에서 막 뒹굴고 기어다니고 그다음에 무브먼트를 하고 이래도 서핑하러 물에 들어가면 모래가 다 씻겨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나와서도 스트레칭을 모래 위에서 하고 난 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한번 가볍게 수영을 하고 나오면 또 이제 모래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가서 샤워를 하고 마무리하면 훨씬 좋은 그 서핑 루틴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겠는데 다섯 가지 루틴이 좀 흥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될 테고 일단 다섯 가지 루틴 중에서 어, 서핑 얘기를 내가 넣어놨더니 얘가 서핑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서핑을 타고 있다라고. 아마 그, 무브스 메소드에서는 서핑 얘기는 전혀 안 할 거예요. AI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그 색다른 관점, 그러니까, 유튜브 그, 무브스 메소드 전문가는, 엑서사이징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AI는 그걸 분석해서 서퍼라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분석까지 해줍니다. 놀라운, 놀라운 하여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AI다. 어쨌든 다섯 가지 움직임 중에 무릎, 척추, 엉덩이 균형 감각, 자신감 그리고 전체적인 신체 기능을 아, 향상시켜준다. 핸드스탠드와 벽 응용이죠. 보통 우리가 핸드스탠드라는 거는 일반인은 하기 어렵죠. 물구나무 서기도 어려운데.
근데 나는 물구나무 서기를 주로 하는데 밸런스하고 코어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 하고 판차사나 동작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왜냐하면 물구나무 서서 판차사나로 가기가 조금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핸드스탠드를 일반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벽에 붙여서 핸드스탠드를 해라. 어, 그거는 어렵진 않아요. 벽에 붙여서 하는 거는 몸에 벽을 대고서,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벽 대고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고, 이게 계속 루틴이 오래되면은 이제 벽 안 대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죠. 그왜 하냐? 어깨 유연성, 그다음에 견갑골 움직임 좋고, 갈비뼈를 눌러줄 수 있다. 손목 가동성이 좋아진다. 코 압축력이 생긴다. 어. 근데 그 몸이 무거운 사람은 이 핸드스탠드를 하기 전에 팔굽혀펴기를 통해 가지고 팔에 힘을 길러준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하면 팔목에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팔목 부상이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작은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고 진행 단계는 벽압, 박스홀드, 체스트 월 핸드스탠드, 숄더 탭, 벽요리전, 마지막으로 자유 핸드스탠드. 어쨌든 뭐 겉대고 핸드스탠드 하는 거는 잠깐 핸드스탠드 하고 그다음에 아, 내려오고 그렇게 좀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서퍼에게 왜 이게 필요하냐? 핸드스탠드는 서퍼에게 공간 인식력, 공포 극복, 역동적 균형 감각을 보여준다. 라고 합니다. 파도를 하다 떨어졌을 때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든 패들링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줄은 몰랐는데 훌륭하네요. 기기 동작, 그라운드 플로우, 스쿼트처럼 왜 서핑에 중요한 건가? 기기 동작, 기기. 네 발로 가는 거죠. 애니멀 플로우라고 보면 돼요. 네 발 기기, 기다, 기기. 뇌가 신체 좌우를 연결하는 법을 처음 배운 동작입니다. 현대인은 의자에 앉고, 하긴, 누구나 아기 때는 네 발로 기죠. 두 발로 걷기 전까지는. 어쨌든 기계적인 움직임이고 땅과의 접촉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문과 공간, 바닥과 다시 연결될 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애니멀 플로우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개 동작, 고릴라 동작, 개구리 동작, 따라만 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배울 필요는 없다. 별도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동물들을 뭐 관찰해 왔기 때문에 직접 관찰했을 수도 있고 뭐 영상이나 이런 걸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물의 움직임을 따라만 하면 된다. 따라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왜 힘든지. 그냥 사족 보행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특히 사이드로 움직인다거나 할 때는 더 힘들어요. 무릎을 약간 띄운 상태에서 네발 길이. 이랬을 경우에는 몸의 어떤 밸런스 균형, 그다음에 네 발로 긴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람의 팔이 그 다리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게 됩니다. 무릎을 굽히게 되다 보니까 네 발로 기게 되면은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엉덩이 등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몸무게를 두 발로만 지탱하는 게 아니고 팔로도 지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팔에 힘이 길러진다. 그 팔의 유용성이 좋아진다. 근데 서핑 자세를 자세히 보면 거의 팔에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서핑이다. 나중에 이제 파도를 탔을 때, 테이크오프 했을 때는 팔에 힘을 딱 빌리진 않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패들링 한다거나 패들 아웃 한다거나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를 위한 패들링을 빠르게 한다거나 할 때에 팔의 동작을 많이 쓰고 특히 테이크오프 할 때는 더 신속하게 팔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게 서핑이다. 그래서 팔의 힘을 다양하게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바다. 깊은 스쿼트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서고 기기 스쿼트 앉기 등을 연결하는 큰 난도. 왜 서퍼에게 이게 중요하냐? 기기 동작이. 파복 동작이 부드러워지고 여기 나오네요. 관절 회복력이 높아지며 바닥 감각과 연결성이 살아납니다. 서핑 중 빠른 체중 이동과 회복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아마 브라질 서핑 코치가 그 아마 애니멀 플로우 기준으로 해서 그 동작을 갖다가 아마 코칭에 접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발 균형 감각, 편측 근력 운동. 왜 서핑이 중요한가? 서핑은 대칭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대부분 부상은 한쪽 다리에서 발생합니다. 한 발로 착지하거나 회전하거나 균형을 잃을 때 이때 몸이 직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상입니다. 그 단발 동작이라는 거는 한발서기, 요가에도 한발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요가 동작에서 많이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 발로 균형을 잡는 것. 불거리안 스플릿 스쿼트.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싱글 레그 네르프리트. 비행기 자세. 요가 자세이기도 하고. 리버스 런지 자세. 런지 자세 중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 커티시 런지. 밸런스 회전 훈련 등. 왜 서페이게 중요한가? 발 아치부터 무릎 엉덩이까지 안정성을 끼고 보드 위에서의 균형력과 반응력을 펴줍니다. 바닷속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특히 롱보더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숏보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기기 동작이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가 낮고 숏보드는 항상 더 낮은 자세고 무릎에 힘을 많이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서퍼 자세를 취하면 거의 되고 나머지는 드럼 리턴 하거나 뭐 이런 정도고 실제로 로깅이나 그러니까 크로스워킹이나 이 로깅을 할 때에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한발서기 동작을 통해서 최대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롱보드에게 이 한발서기, 단발 균형 감각과 편측 근력 운동은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동쪽 후구, 척추 신전 운동.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백굴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보통 백덤블링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 요가 동작에도 이게 있는데 이거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리하면은 안 된다. 반차선화를 해도 사실 이 백으로 가는 동쪽 후구를 살짝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왜 서핑이 필요한가? 현대인이 자세는 점점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접히고 엉덩이가 잠기고 어깨는 앞으로 벌리고 척추는 펴지지 않아요. 서핑은 척추와 확장하고 가슴 열고 어깨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엉거주춤한 자세. 초보자들이 하는 자세가 이제 대부분 엉거주춤 하죠. 엉거주춤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어깨가 펼쳐지지 않고 어깨가 모아지고 한 자세. 근데 이제 그 척추가 펼쳐지고 좀 자유로우면 그 자세가 허리를 펴는 자세가 쉬워질 수 있고 그러면 무브먼트가 조금 더 신속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빨라지고 어떻게 훈련하냐? 흉추 등급은 열기, 글루트 브릿지. 이거는 쉬운 동작은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는 게 낫다. 코브라 스핑크스 자세를 한다. 요가 자세에서도 아, 코브라 자세 등을 하면 스트레칭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들어 올리기, 갈비뼈 조절 훈련. 왜 서프하게 중요한가요? 헤들링 자세, 턱없이 척추 확장, 가슴 호흡, 시야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몸이 앞쪽으로 쏠리는 패턴을 되돌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 팝업식 척추 확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부상 방지 중. 특히 서퍼한테는 그 척추 부분이 많이 눌렸을 때 척추 협착증이라는 증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척추 스트레칭을 잘 하고 이 부분에 무리가 안 가게 함으로써 더 부상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서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된다. 너무 무리하게 이런 동작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 특히 파도가 컸을 때는 더 심합니다. 파도가 컸을 때는 더 파도의 각도에 따라서 갑자기 그 척추를 사용을 하게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충분한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과도한 동작은 하면 안 된다. 단계별로 과도한. 롤링 동작, 척추 리셋. 왜 서핑이 필요한가? 롤링 동작, 척추 리셋.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부드럽게 넘어지거나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닥에서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그때 몸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스트레칭을 전후로 할 때도 그 후에도 좋을 것 같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존 플로렌스가 아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서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핑 후에 스트레칭 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에 그 몸이 이제 과도하게 움직였던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 중에 발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누워서 이제 스트레칭, 등을 바닥에 대고 좌우로 흔들기.
렉으로. 그러니까 한 발을 돌리면은 몸이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좌우로 하게 되면은 척추 라인이 이제 가지런해진다. 어깨 롤도 중요하고 롤 스포 다시 롤러 연달하기 호흡을 통해 동작이에요. 왜 서백이 중요한가? 파도에서 떨어질 때 충격 흡수 능력을 키워주고 몸 전체의 협응력과 긴장해진 능력을 회복시켜준다. 신경제를 재정정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몸이 기억하게 합니다. 다섯 가지 핵심은 사람들은 딱딱하고 단련된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핑은 흐름, 유연성, 반응성을 필요로 합니다. 파복 속도 향상, 패들링 자세 개선, 파도 반응력 향상, 낙파, 떨어짐 회복력 강화, 전신의 균형 및 내구력을 증가한다. 진짜로 움직이시다면 무브스 매트 모빌리티 툴킷 장비도 오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move 메서드, 특히 동물 동작을 따라하는 거는 아주 그 고난이도의 코칭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따라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몸의 신체의 다양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오늘 서핑 영상 얘기는 Move 메소드 채널에서 5 엑서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서핑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